제가 출산 후 다이어트를 했던 걸 얘기를 드리고 그걸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저희 한의원에 출산 후 다이어트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얘기가 보통은 이제 한 출산한 지 100일쯤 됐을 적에 아기가 슬슬 잠을 자고 어느 정도 몸 좀 회복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쯤 오셔가지고 원장님 저 이제 바깥에도 좀 나가보고 싶은데 옷이 하나도 안 맞아요. 여기서 딱 10kg만 빼서 예전에 입던 옷 입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한 100일쯤에가 이제 모유수유 마치고 복직을 하려고 했는데 내 근무복을 입어야 되는데 근무복이 하나도 들어가지도 않고 잠기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당장 다음 달 복직 예정인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급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됐다. 일단 출근을 하려고 하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정말 내 옷장에 옷이 그득한데 하나도 맞지가 않으니까 일단 당장 옷을 한 벌씩만 샀어요. 위에 옷 하나, 아래 옷 하나만 사서 내가 이걸 어떻게든 빼리라 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근무복 단추 잠기지도 않는 채로 단추 다 열고 이렇게 일을 했다가 다행히 좀 서서히 빠지면서 제 자리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어느 정도 일도 익숙했고 내가 어느 정도 일도 잘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돌아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몸이 엄청 힘들고 되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 자리를 찾아가고 싶었는데 당장 사람들 만나러 가려고 하면 옷이 필요하잖아요. 아무것도 맞지를 않고 업무도 익숙하지 않은데 옷마저 이렇게 안 맞아 버리고 오랜만에 만난 직장 동료들을 보기가 조금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약간 사회에서 나라는 사람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우울감이 굉장히 커요. 더군다나 그때가 대부분들 밤에 푹 잠도 못 잘 때거든요. 아직은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감정적으로도 엄마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 때인데 거기다 이제 나는 애만 낳으면 내 배는 돌아올 줄 알았고 나는 애만 나오면은 예쁜 모습으로 다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임신했을 때는 임산부니까 하고 사람들이 되게 예쁘게 바라봐 줬는데 지금은 난 애도 낳았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체중은 그대로지? 그래서 조금 뭐랄까요, 어쩔 줄 모름이 큰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했던 다이어트 방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빠질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식단을 한다고 해봐도 별로 하나도 반응이 없고 조금 뭐 운동도 당연히 할 수가 없는 몸인 거죠. 아직은 관절들이 되게 약해서 조금만 운동을 강도 있게 해도 엄청 아프고 그런데 나는 몸이 엄청 안 좋은데 살은 엄청 쪄있고 이걸 어쩌면 좋은가, 참 되게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죠. 좀 되게 슬퍼요. 절망적이에요. 약간 보통은 나는 끝났어 제가 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고 애기 엄마들끼리는 아가씨 적은 이제 전생이다, 약간 어렴풋한 기억은 있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전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방법이 없지는 않은데 아가씨 때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출산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이 우아하고 부러움을 사는 거기도 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다이어트 한약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뺐겠다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는 한다고 해봤어요.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살이 안 빠지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맨날 찾아보는 게 막달이 그거예요. 조리원에서 몇 킬로 빠졌는가. 그리고 이제 나를 봤는데 왜 애는 빠졌는데 내 체중은 그대로지? 애무게만큼은 최소한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상태로 갔다가 점점 빠지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얘가 안 돌아가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며칠째 초조하게 기다리는 게 되겠죠. 저는 이제 초반에 3개월 정도는 모유수유를 했어요. 모유수유를 하니까 그 당시에 봤던 이제 뉴스 기사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수유를 하면 칼로리 소모가 되게 크대요. 그래서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뭐 연구 결과를 찾아보니까는 수유하는 여성들은 허리도 더 가늘었고 더 좀 회복이 빨랐고 좋대요. 그래 다이어트는 나는 그럼 모유수유를 통해서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수유를 하게 되니까 되게 허기져요. 저는 수유를 하는 동안에는 더 배고파해서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수유를 하면서는 식단을 좀 줄이거나 식사량을 줄이기도 되게 어려웠던 게 식사량을 조금만 줄이니까 바로 이제 모유량이 줄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기에 내가 살 조금 더 빼는 거랑 아기가 배고파하는 거랑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를 봤을 때는 얘가 배고파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모유량도 조금 부족해서 늘리고자 하는 타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식단을 더 줄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100일 정도까지는 그냥 수유에만 충실했고 그 이후에 복직을 앞두고 수유를 중단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했던 것 같아요. 수유 중은 다이어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끔 이제 수유를 하면서도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6개월에 한 6kg 정도, 한 달에 1kg 정도씩 조금 빼가시는 분들이 성공을 했다라고 보는 경우들인데요. 근데 이게 말이 한 달에 1kg지 한 일주일을 열심히 식단 조절을 했어요. 근데 수유하는 사람들은 한 하루에 권장하는 식사량이 1800칼로리 이상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해야 안정적으로 수유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정도는 먹고, 이제 수유부는 대부분 집을 떠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2-3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량이 되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도 되게 힘든 상황이고, 이제 먹는 양도 줄이면 안 되고 하는 거라서 찔끔찔끔 줄여나가면 해봤자 한 일주일에 100g, 200g 정도가 맥시멈이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산모분들은 그것보다는 더 많이 성과가 있길 원하시니까 수유 중에 굉장히 다이어트가 힘들다, 내가 한 달에 1kg씩 조금씩 가는 게 만족스럽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뚝심 있게 내가 해나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수유 중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고, 대단한 분들이죠. 대부분 산후 다이어트에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출산한 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그때 빼지 않으면 전부 다 얘네들은 내 살로 자리 잡는다, 그 사이에 빼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의외로 의학적으로는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다 이런 얘기에 공감을 하고 저도 경험자로서 이건 그때 빼야 된다라고 하냐면, 세트포인트 이론이라고 있어요. 내 몸은 한 6개월 정도의 내 몸의 상태를 평균으로 인식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 상태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그게 나다 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요. 근데 출산하고 나서 처음에는 엄청 몸이 막 불안정해지고 엄청 회복하느라고 정신없는 시간이 지나다가 한 6개월쯤 되면은 이제 내가 그 체중에 내지는 그 식습관에 익숙해진 상태가 돼요. 사실은 내가 인지는 못하고 있지만 임신 중에 식사량이 엄청 많이 늘어요. 요게 이제 내가 줄인다고 줄여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임신 중에는 한 2인분을 먹었다고 쳐요. 그럼 저 딴에는 이걸 1.5인분 정도를 줄인 거예요. 근데 남이 보기에는 여전히 이거는 되게 많이 먹는 사람이었던 건데, 요거를 획기적으로 확 줄이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지내다 보면은 나는 많이 먹었으니까 그 정도 체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한 6개월쯤을 가장 추천하는 이유가, 막달에 입었던 옷이 이제 한 계절쯤 지나고 바깥에 외출을 하려고 했을 적에 입을 옷이 없다, 옷을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 습관이 이렇게 고착화되기 전에 확 빼놓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 시기에 못 뺀 사람들은 나중에도 빼면 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못 뺀 사람들은 나중에도 빼길 더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죠.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조금밖에 안 먹는데 살이 찔까, 내가 먹는 걸 줄인다고 줄였는데 왜 체중계는 그대로일까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첫째 아기를 낳고 저희 집에서 밥 해주면서 저희를 아기 봐주셨던 산후도우미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둘째 아기 낳고 나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또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가우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산모님 그때 엄청 많이 드셔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밥을 한 사발씩 드시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내가 생각하기엔 난 밥 한 공기밖에 안 먹었고 나는 양을 굉장히 줄인 거였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와 엄청 많이 먹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냥 한 끼 차려진 음식을 먹었고, 산후도우미 분들이 때때로 간식까지 챙겨주시거든요. 그럼 간식도 먹었고 했는데 약간 합리화도 있었어요. 수유도 하는데 이것도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는 많이 먹고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잘 몰라요. 임신 때보단 줄였으니까. 그래서 그 양을 획기적으로 확 줄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획기적으로 확 줄이는 용도로 한약을 사용했던 거고요. 보통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적에 하는 것들이 운동하고 식단이죠. 근데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적에는 관절을 느슨하게 하는 임산부 시절에 분비됐던 릴렉신 호르몬이 산후 6개월까지도 분비가 돼요. 그래서 관절이 되게 느슨해져 있고 충격에 되게 약한 상태가 돼요. 이거 보고 이제 산후풍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조금만 운동을 강도 있게 하거나 잘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여기저기 아파지기가 쉬워서 운동으로 어느 정도 칼로리 소모를 의미 있게 할 만큼의 고강도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산후에는 운동으로 다이어트라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식단. 이거는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이면 다 공감을 할게. 잘 시간도 없고 씻을 시간도 없고 머리 감을 시간도 없는데 무슨 나를 위해서 다이어트 식단을 꾸려 먹는 사람은 저는 한 1% 미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하루 종일 보통 굶다가 저녁에 남편 들어왔을 때 배달 음식 시켜서 그거 가지고 한 끼에 몰아 드시는 부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식단을 하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외의 방법이 없다 하는 게 식사량을 줄이는 거. 한 번 드실 적에 식사량을 좀 그래도 나름 든든할 만한 음식으로, 건강한 음식으로 챙겨 드시되 양을 조금 줄여 드시는 거, 요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출산 후는 운동도 못하고 식단도 못하는 때라서 다이어트 한약 이외에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양약하고는 또 차이점이, 한약은 약해진 사람에 대해서 보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은 뭐 위고비나 아니면 마운자로 이런 거 위주나 다이어트 양약 같은 경우에는 약한 사람들한테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약한 몸을 조금 보강을 해주면서 식사량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다이어트 한약이 참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3개월 정도 먹으면서 한 달에 4kg씩 4kg 이렇게 뺐던 것 같고, 총 복용 중에는 11kg가 빠졌고, 저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식단을 건강하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음식량이 확 준 거를 제가 약 기운 끊어질 적에
조금 배고팠지만 허기를 참고 하는 방법을 한두 달 정도 했더니 그냥 양이 아예 확 줄여버려서 저는 지금은 1인분 미만으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오히려 한 4kg 정도가 더 빠지게 됐고요. 약을 지금도 계속 먹고 계신 거죠? 아니요, 먹지 않는데 위장이라는 게 되게 탄력적인 기관이에요. 그래서 계속 음식을 적게 먹고 하면은 얘는 굳이 이렇게 늘어나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점점 줄어요. 그래서 한 두세 달을 조금씩만 먹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많이 먹어라 하고 줘도 많이 먹지도 못해요. 저는 지금은 그래서 1인분 이상은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예전에는 뷔페를 가면 내가 이겼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쉽다, 분하다 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못 먹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특별히 산후 다이어트다라고 하면은 그 직전에가 대부분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최고 몸무게였을 거고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먹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때보다 절반 이하로 획기적으로 양을 확 줄여줘요. 그래야지 10kg 정도가 빠져서 내 원래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한 달에 1kg 정도에 조금씩 떨어지는 거면은 조금씩 줄이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저 지금부터 10kg 빼서 옛날로 있게 해주세요가 거의 90% 이상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달에 3-4kg 이상 빼려면은 양을 반 이하로 줄여라. 근데 약이 떨어지면 초반에 허기가 조금 져요. 그 허기를 내가 음식으로 메꾸면 다시 위장이 내려가는 거고, 한두 달 정도만 조금 내가 약 떨어져도 허기를 참는 느낌을 견뎌주면 그냥 그렇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평생 참는 거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 하나도 괴로운 것도 없고 참는 것도 없고 오히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종류도 하나도 제한을 안 했거든요. 단 하나를 제한하는 게 있다면 양만 제한을 했지 나머지는 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다른 분들보다 더 안 좋은 식단을 먹고 있으면 먹고 있죠. 배달 음식 맨날 먹고. 그럼 그 이후에 따로 운동 같은 것도 한 번도 한 적 없으신가요? 운동은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운동이 내가 운동으로 칼로리를 태워 없앤다라기보다는 산후에는 복직근이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요거 보고 복직근 이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근이 원래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배가 이만큼 나오면서 옆으로 벌어진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을 받쳐주는 기둥이 여기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출산 후에 운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게, 얘가 이렇게 앞에가 벌어진 채로 제 역할을 못 해주는데 함부로 이제 무게를 싣는 운동이나 강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다른 근육을 다쳐서 오히려 고생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직근 이계를 회복하는 운동 위주로 조금씩 해주시고, 보통은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다 어깨가 엄청 아프거든요. 그게 아픈 이유가 복직근 이계 때문에 복근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해서 허리 각도가 이렇게 엄청 줄어들 거고, 거기다 이렇게 수유를 하니까 여기가 엄청 아파요. 그래서 어깨랑 허리가 아픈 걸 회복하려고 복근하고 코어 운동을 해주는 거지,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하는 건 아니고 건강해지려고, 아프지 않으려고 운동을 한다의 개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출산 후 다이어트는 요요가 안 와요, 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습관이 잘못됐다거나 식단이 크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출산이라는 특수한 이벤트로 인해 살이 찐 거잖아요. 그래서 빼놓기만 하면 좀 잘 유지가 되는 편이에요. 몸이 안 좋은데 살이 찌는 게 가능하구나. 되게 손발이 묶인 느낌이에요. 내가 그동안 했던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들을 전혀 하나도 쓸 수가 없네. 운동도 못하고 식단 조절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산후 다이어트고, 그래서 이제 출산을 겪어보신 사람들은 다이어트는 의지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남자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옆에서 자기 부인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구나를 같이 공감하고 해본 사람들은 이게 몸이 안 좋은데도 살이 찌는 게 가능한 거구나, 다이어트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항상 같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분한테 카톡 메시지를 받았어요. 저는 그냥 살만 빼드렸을 뿐인데 그분이 저를 인생의 구원자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출산 후에 너무 몸도 힘들고 우울증도 좀 생겼고 살도 안 빠지고 해서 굉장히 몸과 마음이 다 힘들었다. 그런데 살이 빠지면서 기분도 좋아지기 시작했고 밖에 나갈 수 있으면서 되게 어둠에서 나를 빛으로 꺼내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단지 나는 살만 빼드렸을 뿐인데 삶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감사하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뿌듯하고 의미 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출산 후 다이어트가 제가 그때를 돌아보면 참 힘들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건강도 챙겨주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